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라이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또는 뭐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책을 볼 때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세 줄, 네 줄짜리 문장이 있다. 우리 그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단어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쭉 이어서 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서 문장이 돼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캐치를 하죠. 그리고 그 문장이 그 문단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의 요지는 뭐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요지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죠. 자, 잘 보세요. 내가 한 거는 눈으로 단어를 본 것밖에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의식으로 단어를 봤는데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한다는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할 때 내가 할 일과 나의 브레인, 뇌가 할 일을 구분해 주면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할 일과 뇌가 할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어떤 효율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조덕승 교수님이라고 이제 미주리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에 가서 명문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영어 리딩이 안 돼서 절반 정도가 탈락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유학 가서 학위를 마치고 오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조용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자,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적 분석. 이게 뭐냐면요. 한국식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근데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서 영어 이메일을 못 쓰죠. 그죠? 저도 삼성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월등히 빠른 무의식적 감각을 이용하면, 그죠? 그리고 충분한 실습을 거치면, 그죠?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이 하는 일은 리딩의 전체 과정에서 보조 역할. 자, 여기 저거죠. 여기서 보조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리딩은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할 일과 브레인, 뇌가 할 일을 구분해서 접근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의미 파악을 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제가 PDF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적지 마시고요. 여기 없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글 읽을 때 한글 읽고 나서 해석하세요? 안 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는 읽고 해석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읽고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영어의 의미 파악은 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자, 만약에 영어의 의미 파악을 하는 거라면
다음 문장을 읽고 의미 파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읽고 의미 파악을 하지 말아 보세요. 자, 의미 파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시죠? 가능한가요? 보는 순간 끝나버렸죠. 그죠? 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보는 순간 끝나버렸죠. 내가 의미 파악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똑같이 다음 문장을 한 번에 바로 의미 파악을 해보세요. 한 번에. 자,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읽고 바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에 쑥 들어오세요. 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자, 얘는 한 번에 쑥 들어오죠. 얘는 뭐 한 번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글이 길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차이냐면은 나의 뇌가 이 글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의지는 얘를 그냥 한 번에 처리하고 싶죠. 하지만 나의 뇌는 브레인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리 안 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석하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해석 공부를 해서 미국 가면 어떻게 돼요? 리딩이 안 돼요. 리딩 속도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의미 파악은 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의미 파악은 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우리가 내가 영어를 읽고 내가 해석해서 의미 파악을 내가 한다라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영어가 평생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파악이 됩니다. I love you 같은 거. 근데 어떤 순간부터는 잘 안 돼요. 이게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그때 우리가 탁 들고 나오는 도구가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물론 해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낸 노력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다른 나라는 그냥 초등학교 3년만 영어를 배워도 걔들은 막 말하고 쓰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와도 리딩도 잘 안 되고 라이팅도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영어의 관건은요. 자동화예요. 자동화. 그죠? 결국 이 자동화를 얼마나 시키느냐죠. 자, 자동화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어, 문장 구조, 문해력. 자, 단어는요. 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들, 이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17년도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1 모의고사 이 친구들이 어쨌든 다 45문제 중에서 40점을 다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왜 틀렸니 그랬더니 단어를 잘 모르겠대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수능 영단어 5,000단어 있잖아요. 수능 영단어 5,000단어 어떤 걸 들이밀어도 다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글 영어를 막 이렇게 알면 단어를 아는 것 같죠. 그거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글을 읽었을 때 탁 들어와야 되는데 글을 읽으면서 이 단어 뭐지? 하면은 벌써 그 내용의 흐름은 깨져 버리죠. 그러니까 영어를 읽으면서 단어가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문장 구조죠. 자, 잠깐만요. 자, 문장 구조인데 이 문장 구조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문장 구조 보는 거예요. 그죠?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 목적격, 막 이거 맨날 따지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따져도요, 영어 리딩이 안 됩니다. 희한한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영어로 진짜 성문종합영어 책은 있는 내용은 다 아는데 리딩을 탁 돌아서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문해력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거는 영어하고는 상관이 없죠. 즉 한글로 된 걸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요. 영어로 된 것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자동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거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 같은 거 있죠. 이제 제가 이제 그 뇌를 자극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들이 고등학생 이상의 문장 구조를 다 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리에 명사절, 뭐, 브레드절이 들어왔네, 뭐, 예를 들어서 관계부사가 들어왔네, 이걸 다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5학년들이. 학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얘들이 고등학생들, 보통 평범한 고등학생보다 훨씬 문장 구조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걔들한테 뭐 이거는 관계대명사, 목적절이야 뭐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딴 거를 가르쳤는데 얘들이 이런 거를 다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은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죠? 일단 재미가 잘 없죠. 이때는 이제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좀 하다 보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을 보통 부모님들 중에 조금 조급하신 분들은 못 기다려요.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인식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요. 그런데 그거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읽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영어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죠. 읽으면 이제 해석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수능 영어 지문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해가지고는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지문이 계속 길어지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읽었을 때 해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죠? 의식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까 조덕선 교수님 말씀처럼 의식적 분석,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월등히 빠른 무의식적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죠? 우리 뇌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뇌가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뇌를 훈련시키면 그냥 보면 저절로 툭툭툭툭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했을 때 그죠?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제 엑손과 마일린이라고 하는 실제 뇌 신경이 생기고요. 얘들이 튼튼해지면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영어를 읽었을 때 한글처럼 해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을 위한, 즉 나의 뇌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그림 그리기라는 방법을 써요. 이건 뭐냐면요. 영어 문장 위에다가 그냥 약속된 기호를 그리는 거예요. 밑줄,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못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못하는 건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모든 영어 문장의 단어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신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통 뭐 중학생들은 한 6개월, 초등학생들은 한 1년 정도 그림을 그리게 해요. 물론 다른 것도 공부시키죠. 그러면요, 초등생도 빠른 친구들은 뭐 한 6개월이면 되고요. 그러면요, 이 그림 그리기를 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절과 구의 범위를 다 잡아내요. 그죠? 고등학생들 보면 절의 범위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명사절인지 형사절인지 고사하고 절 범위를 못 잡아내죠. 초등, 중등 그렇게 영어 공부 오래 했는데도. 근데 한 6개월 정도만 그림을 쭉 그리다 보면 그냥 아이들이 절과 구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제가 주고요. 자, 지금부터 절 구분해. 그럼 애들이 100문제 푸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절을 다 구분해내는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명사절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형용사절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부사절이야 라고 몇 번만 알려주면 애들이 그대로 분석해내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는 뭐 투부정사 명사준용법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동명사야, 이렇게. 그죠?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면 아이들이 그냥 금방 알아버리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따가 요거를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영어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하면 어떤 문장이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 중3 애들이 모의고사 45점 만점에 40점을 다 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봐도 구조가 딱 보이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라이팅은요, 한글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라는 걸 하죠. 그러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뭐 X 막 하는데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자동화가 되면서 도구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처음에 배우면 덧셈으로 하죠. 7일은 7, 7이 7에서 7 더해서 14, 73, 14에서 7 더해서 20 이렇게 가죠. 그게 이제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의 도구를.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덧셈이라는 도구가 사라지고 자동화가 되죠. 7일은 7, 7이 14, 7, 3, 20 이렇게 되죠. 생각을 거치지 않고 도구를 쓰지 않고 자동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를 하면 모든 구와 절이 그냥 보여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죠? 그 다음에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요거를 계속 훈련을 하면 그냥 보는 순간 그 구조가 보여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가 보여요. 그러면은 어떤 문장, 영어에서 어떤 문장이든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문제는 속도죠. 얘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낼 수 있느냐 속도가 문제가 되고 라이팅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제 7가지 규칙을 간략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 규칙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규칙이 사라지고 한글을 보는 순간 바로 영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까지 얼마나 단시간에 갈 거냐.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쉽게 다가가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오늘은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베이스로 요걸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카페에 가면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요거는 아마 지난 올여름에 라이팅 특강 했을 때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죠? 이게 라이팅 특강을 들은 아이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인데, 자, 영어는 1에서 5형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형식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돼요. 그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보어, 부사, 전치사, 명사. 그럼 보세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보어. 그죠? 이거 하나에 1에서 5형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 하나에 보면은 요렇게 들어가요. 결국은 가만히 보시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예요. 물론 동사는 따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주요한 건 뭐냐면요.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영어에는요. 단어와 구와 절이 있죠.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고요. 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투 동사와 동사. 물론 전치사 구도 있지만 그거는 뭐 별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절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절과 WH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요. 우리가 구는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투 동사와 동사 ing. 근데 막상 절을 구로 바꾸어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아이들이 무지하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은 투 동사와 동사 ing 밖에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절은 그죠? 자, 형용사하고 pp가 생기는 이유는 비인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네 가지가 생기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얘들이 분사 구문에서 또는 저기 분사에서 그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나 분사에서 형용사나 pp가 나오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 절에는요 대절하고 WH를 밖에 없는데 얘를 어떤 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은 두 가지밖에 없어. 대절과 WH일 뿐이야. 근데 얘를 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절은 두 가지야.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머리가 명쾌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법 책에서 잘 설명 안 해주는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명사의 동격과 형용사의 동격 요 5가지 자리에 당연히 단어와 구와 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단어와 구 2가지, 절 2가지. 결국 영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 자리에 이것들이 들어가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신기하게도 어떤 영어 문장이든지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주어 자리. 주어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 자리에 단어, 투동사, 동사 ing, 대절, WH를 다 들어가죠. 그죠?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연결되고요. 자, 보세요. 목적어 자리에 단어, 투동사, 동사 ing, 대절, WH 다 들어가죠. 그죠? 뭐 이거를 각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보호 자리에,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단어, 투동사, 동사 ing, 대절, WH 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가 명사 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단어, 투동사, 동사 ing, 대절, WH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to는 과거의 전치사였기 때문에 안 되고요. that은 딱 3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가 끝났어요. 그죠? 그다음에 부사 자리. 부사 자리에도 당연히 이 5가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부사는 주절을 못 건드리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 앞이나 문장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어의 경우에만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부사 자리에 to 동사가 문장 앞뒤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동사 ing가 문장 앞뒤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being이 생략되면서 pp나
그죠? 형용사가 문장 앞이나 문장 뒤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부사 자리에 대절 올 수 있죠. 근데 부사 자리 대절은 반드시 so와 같이 오죠. 그래서 so가 so 대신 붙어 있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WH를 당연히 올 수 있죠. 그죠? 앞뒤로. 그런데 대절과 WH절을 제외한 모든 절은 다 부사절이죠. 뭐 because, after, 뭐 before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부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동격이에요. 자, 명사의 동격이란 말은 같은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명사 뒤에 to 동사, 동사 ing, 대절, WH 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약속이 살짝 들어가죠. to 동사인데 이 고우의 주어를 어떻게 한다? for 목적격으로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ing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명사하고 ing 사이에요.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이해가 되고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얘들이 사실은 같은 거야 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명사의 동격 자리에 대절 올 수 있죠. 그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동격 자리. 자, 형용사의 동격, 자, 형용사 뒤에도요. 이 형용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to 동사, 동사 ing, 대절, wh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ired라는 ppd에 to 동사, 동사 ing, 대절, wh죠. 그 다음 이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와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형용사 자리에도요. 단어, to 동사, 동사 ing, 그 다음에 대절과 wh 우리가 공부 엄청 많이 했죠.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로 이렇게 하면 명사의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가 끝나요. 근데 이제 빠진 게 한 가지 있죠. 빠진 게 뭐냐면은 수동태. 수동태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PPD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PPD에 명사가 있는 경우, PPD에 명사 외에 뭐 형용사, ing, pp, 투동사, 전체명사 오는 경우 요 세 가지만 딱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떤 수동태든지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고요. 요것이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주면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들어가더라고요. 집어 넣어주면 애들이 이렇게 문장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것을 벗어나는 문장이 없거든요. 어떤 문장이 왜?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되어지면 이제 어떤 글이든지 단어만 알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45개 중에서 40개를 넘는 이유가 그거죠. 틀리는 거는 이제 뭐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좀 문해력이 자기 수준 이상이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실수했거나. 자, 그러면 이제 라이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딱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로 모든 영어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의문문은 순서를 바꿔야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명사는 이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명사야 라고 가르칩니다. 동사는 뭐 상태나 움직임 다 좋은데요. 그냥 저는 이거를 이해시켜요. 다, 냐, 라, 지, 요. 했다, 했냐, 해라, 하지,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다 좋아요. 명사 설명 좋고 보호절 다 좋은데 얘는 니언하고 리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니언으로 끝나죠. 할 리얼로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부사 뭐 다 좋은데 애들한테 뭐 부사는 뭐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다른 부사 수식하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자, 부사는 있잖아. 받침이 없어.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전부 받침 없이 끝나죠. 자, 그다음에 전치사는 전치사는 명사에 조사가 붙은 거야. 집, 어로. 그죠? 집이라는 명사와 어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이거 딱 요거 하나만, 요것만 외우라 그래. 요것만. 자, 언넌이가 다냐 라지오에게 얼럴 라고 요것만 외우라 그래. 요거는 초등학생도 외우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지나면 아이들이 다 외워요. 그리고 형용사는 니은, 미열로 끝나는 거야. 부사는 받침이 없어. 그리고 이제 문장 영어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읽고 바로 라이팅 들어가 볼게요. 자, 주어, 목적어, 보어는 조사를 안 붙인다. 그죠?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부사는 형용사 앞에, 그 다음에 한 단어는 앞에, 두 단어 이상은 뒤에, 그 다음에 장방시,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장소, 방법, 방향, 시간. 그 다음에 근데 형용사 중에서 니은, 리을로 안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on, the, this, that의. 자, 그 다음에 받침 있는 형용사 이렇게. 자, 끝났어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위에 이제 두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찾아야 될 게 뭐죠? 언는이가 찾아야죠. 언는이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도 언이 있고 여기도 이가 있죠. 근데 이제 애들이 주어는 새들이라는 거 알죠? 새들. 이렇게 해서 새들.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는 조사를 안 붙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새들 이가 아니고요. 그냥 새들. 그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다냐라지오 해야죠. 동사 다냐라지오. 그래서 노래한다. 자,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자, 그러면 노래한다 했죠. 남은 게 뭐죠? 행복하게. 자, 근데 개자로 끝나죠. 개자로. 받침이 없으니까 부사겠죠. 그죠? 행복하게.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죠? 얘 하나 남았죠. 얘 작은. 자, 근데 작은은 뭐죠?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죠. 형용사는 어디? 명사 앞에. 그러면은 작은.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배치가 이렇게 돼요. 작은 새들 노래한다 행복하게. 그걸 그대로 영어로 쓰면 돼요. Little birds sing happily.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자, 주어 언런이가 꽃들이. 근데 이 안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사 다냐라지요 핀다. 자, 뒤에서 앞으로 핀다 앞에 뭐가 있죠? 아름답게. 자, 그 다음에 또 봄에. 자, 그런데 애자 밑에 받침이 없죠. 부사죠. 부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봄에라는 걸 어떻게 하죠? 봄에라 그러면 영어로는 in spring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한글로 보면은 애봄이 돼요. 애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애봄.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영어로 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초등생한테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아요. 얘를 잘 보는 순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냥 영어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언는이가 그녀 다녀라지요 일한다. 뒤에서 앞으로 근데 벌써 보세요. 서, 터, 지 다 부사죠. 부사가 너무 많네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장방시, 장소, 방법, 방향,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장소가 어디죠? 병원이죠. 병원. 자, 그래서 에서 병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부터 아침까지 저녁. 자, 근데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이 뭐죠? 미연으로 끝났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명사가 뭐죠? 병원이죠. 그래서 큰. 자,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단어만 써주면 영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이팅을 하는 목적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구단을 할 때 처음에는 덧셈이라는 도구를 쓰지만 나중에는 7, 3, 21, 7, 8, 56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익히게 하고 이걸 통해서 영어 라이팅을 되게 만들고 반복을 시켜주면 얘가 사라져요. 얘가 사라지고 얘를 보는 순간에 바로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자, 주어, 신사, 그죠? 동사, 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의 지역, 그죠? 됐죠? 다시 뒤에, 근데 조용한,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조용한 지역.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규칙 2가지만 더 공부하면 라이팅 끝납니다. 제가 받침 없는 형용사가 있다 그랬죠. under, this, that, 의, 그죠? 의. 자, 그래서 이 도시의가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인데, 자, 뭐라 그랬죠? 한 단어는 앞에 2단어 이상은 뒤에.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이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조용하는 한 단어죠. 근데 도시의는 뭐예요? 도시와 의라는 2단어죠.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의 도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this. 자, 받침 없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그래서 이 도시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나중에 뭐 명사절, 형용사절, 명사구, 뭐 동명사, 분사로 가면 이 규칙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없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그 부지런한 자, 그러면 소년,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난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일찍. 이게 뭐지? 그죠? 형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규칙입니다. 자, 시간, 방법, 의성, 의태어를 나타내는 보면 받침 있는 부사대셔 합니다. 부사. 자, 그죠? 그래서 시간이나 방법, 의성은 의태어는 근데 사실 일찍이는 우리가 그냥 봐도 부사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일찍.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앞으로 받침 없죠, 그죠? 부사예요. 그럼 아침. 됐죠? 자, 부지런한, 이제 남은 거 얘 남았죠? 니온으로 끝났네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 그러면은 부지런한. 자, 그가 뭐죠? 여기 또, 그죠? 받침 없는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2개 온 거죠, 그죠? 형용사, 형용사. 자, 그러면 그대로 영어를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뭐죠? 소년과 소녀가 주어죠. 동사는요, 다냐라지요, 같다. 뒤에서 앞으로. 자, 백화점으로, 로자 밑에 받침 없죠? 받침 없으면 부사. 그러니까 으로 백화점. 자, 근데 애들 좀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근처에 있는 요게 이제 전치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익혀지는데 근처에 있는 집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의니까 받침 없는 형용사네. 그죠? 근데 이제 의에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의가 있고요. 사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는 그냥 얘는 명사 앞으로 들어가고요. 사물의는 명사 뒤로 들어가서 의 사물이 돼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사람의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 앞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규칙 다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규칙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거. 요거 해볼까요?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라이팅 수업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첫날에 이런 거 그냥 합니다. 첫날에. 자, 잘 보세요. 자, 규칙. 자, 주어. 언는이가 다냐라지요. 자, 뒤에서 앞으로 에서지. 그죠? 작은은 뭐죠?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작은지. 자, 그 다음에 에 있는 니은으로 끝났죠. 니은으로 끝났죠. 명사 수식 어떤 명사? 집이란 명사 수식하는데 명사와 붙어 있죠. 그래서 한 단어는 명사 앞에 두 단어 이상은 명사 뒤에. 그래서 에 있는 런던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동도 명사고 런던도 명사죠. 그죠? 명사 명사가 연결되면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디스가 명사인데 디스펜 그러면 앞에 있는 디스가 형용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이 형용사 역할을 해서 런던 앞으로 가요. 그래서 동런던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연습은 안 하고 그냥 그 설명만 드리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내가 연습해서 이거는 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끝났죠. 뭐 이렇게. 그죠? 에 있는 동 런던. 아, 그 다음에 이거 빠졌네. 그죠? 이거 빠졌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과 함께. 깨 밑에 받침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 함께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의도 그의도 형용사고요. 두 아이들 할 때 두도 뭐죠? 명사인데 명사 앞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의 아내 두 아이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어주면 영어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3, 4형식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주어 얻는 이가 동사 샀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자, 그림을.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자, 간목, 직목 있었죠. 간목, 직목. 애기, 얼럴. 자, 여기서 보시면, 애기 없죠. 그러면은 바로 직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럴. 그래서, 그림. 야, 그래서 어를 안 붙인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는 조사를 안 붙인다. 끝났죠. 그럼 얼자 안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에서 가게 됐죠. 근데 이거 그는 뭐죠? 그는 그는 여기 있는 더 그죠? 여기 받침 없는 형용사니까 얘가 형용사니까 명사 앞으로 그죠? 명사 앞으로. 그 다음에 저 그죠? 여기 that 그죠? 자, 받침 없는 형용사니까 명사 앞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면 한글을 보는 순간 이 덧셈이라는 도구 없이 영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뭐 그럼 이거 볼까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냥 갈게요. 그 노인, 그죠? 형용사니까 얘가. 그러면은 그 노인, 자, 동사 다녀라지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그럼 삶인데 행복한이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앞이니까 그냥 바로 들어올게요. 행복한 삶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에서 서깨 둘 다 부사죠. 그런데 장방시, 장소, 방법, 방향, 시간. 그러면 물론 순서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장소부터 먼저. 에서 시골인데 조용한은 형용사잖아요. 명사 앞에 에서 조용한 시골. 자, 그 다음에 과 함께 자, 가족인데 그죠? 사람의는 뭐라 그랬죠? 명사 앞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가족.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죠? 행복한 삶. 오케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말고 사물의 볼게요. 사물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시제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할게요. 들고 계신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그림. 그죠? 그림인데 여기 형용사 있죠. 아름다운 그림. 자, 그러면 아름다운 그림. 그 다음에 애벽인데 자, 거실의 형용사죠. 근데 사물 형용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명사 뒤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형식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면 연습시키면 이렇게 돼요. 어떤 과학자들 연구한다. 식물과 물고기 속의 물 혹은 식물과 동물의 유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영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갔다가 이형식 갈게요. 그러면 사형식은 그냥 얘만 하나 더 챙겨주면 돼요. 얘만.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혼는이가 그 소녀 다냐라지요 사주었다. 뒤에서 앞으로 딱 보니까 뭐죠? 애게 얼른 다 보이죠. 그죠? 그러면 애게부터 먼저 그녀의 친구. 자, 목적어는 조사 안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멋진 생일 선물 됐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규칙대로 갈게요. 주어 언는이가 다냐라지요. 딱 보니까 애게 얼른 딱 보이네. 애게 얼른. 그죠? 그럼 애게부터 먼저 간목, 직목, 보호, 부사니까요. 그 다음에 시민들 많은 채. 그 다음에 부사네요. 그죠? 애자 밑에 받침 없잖아요. 그러면 독서 주가. 자, 2번. 그죠? this잖아요. this.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자, 요거 해볼까요? 자, 내 친구 보내주었다. 자, 애기 얼른 다 보이네요. 그죠? 나, 얼른, 아름다운 그림 엽서. 그 다음에, 끝났네. 그죠? 근데, 요거. 그죠? 니은으로 끝났네요. 형용사는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두 단어 이상이니까 에 있는 런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장. 자, 가볼게요. 주어 언는이가 반야라지요. 딱 보니까 에게 얼럴 다 보이죠. 근데 이 얼럴을 설명하는 게 많고 에게도 설명하는 게 많죠. 그죠? 자, 이제 갑니다. 에게 왕. 이제 예철에 얘는 뭐죠? 사람의가 아니고 사물의죠. 그래서 의 나라인데 그라고 하는 여기 받침 없는 형사 있지 그죠? 그래서 그 나라.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그죠? 물건들인데 모든 조어는 이제 붙일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좋은 물건들 가능하겠죠. 한 단어는 명사 앞으로 들어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좋은 물건들. 자, 그다음에 요거 자, 형용사인데 명사하고 붙어 있죠. 두 단어 이상은 명사 뒤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에 있는 배인데 뭐죠? 사람의는 명사 앞에 그것들이 돼. 자, 지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요거 초등학생들도 한 3, 4일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그러면은 끝났죠. They showed 그죠? The king of the country all the good things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죠 아이들이.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형식 갈게요. 이형식. 자, 제가 1, 2, 3, 4, 5형식은 자세히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뭐 명사절, 형용 이런 거는 간단하게 탁탁 치고 나갈게요. 왜냐하면 1에서 5형식이 돼야 왜 그러냐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도요. 그 절 안에 있는 게 전부 1에서 5형식이죠. 그죠? 구도 마찬가지. 구도 to 동사든 동사 ing든 동사 뒤에는 전부 다 1에서 5형식이죠. 그래서 1에서 5형식을 알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됩니다. 자, 이 형식은요. 딱 두 가지예요. 이다, 있다,
그 내용은 뭔데 어떤데요. 뭔데 어떤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뭔데 어떤데. 자, 그럼 보세요. 자, 주어 그녀. 동사.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소녀이다. 그렇죠. 뭐 간다, 먹는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다와 있다를 분리시켜 놔야 돼요. 이다. 그죠? 이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뭐죠? 소녀가 남죠. 근데 소년대 조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주어 그레이스. 자, 그 다음에 요게 문제, 요게 문제죠. 흥미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뭔데 어떤 데인데 여기 들어오는 건 뭐다? 명사와 형용사다. 그죠? 요걸 알고 있으면 자, 요거는 이다 아니면 있다거든요. 그러면은 자, 흥미 있었다는 이다일까요? 있다일까요? 있다죠. 그죠? 그래서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들어온 건 뭐죠? 이거죠. 얘는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는 뭐가 나오죠?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집어넣어 놓고 어법적으로 맞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잡아주는 게 실력이죠. 의미 있는 해서 니온으로 끝나는 형용사로 잡아주는 거. 요게 이제 오형식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자 그죠? 부사죠 부사. 자 부사는 형용사 앞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우 흥미있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보이시죠? 부사. 그래서 그 그림 하면 끝났죠. 이렇게. 그죠? 자, 뭐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고요. 좀 복잡한 게 없네.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자, 주어 비제 이다 작곡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유명한 카르멘의 사람의인가요? 사물의인가요? 사람은 아니죠. 카르멘은 사람이지만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래서 얘는 의 유명한 카르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 해볼게요. 이 사전 자 유익하다. 그죠? 자 이거는 이다일까요? 있다일까요? 이다겠죠. 그죠? 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로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익한 이온으로 끝나는 거죠. 자, 부사는 형용사 앞에 매우. 자, 그 다음에 에게 학생들. 이렇게. 그러면은 끝났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2형식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갈게요. 5형식. 자, 이렇게 5형식까지만 하고 빨리 나갈게요. 진도를. 자, 라고. 그죠? 자, 그러면 5형식은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 직목, 보.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그럼 주어. 우리 동사 믿었다. 그 다음에 얼른 그 다음에 뭐뭘 하고. 그죠? 또는 뭐뭐로. 그래서 성실한 사람. 그죠? 주어 목적어 보에는 조사 안 붙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어 그들 선출했다. 자, 얼른 노인인데 지혜로운 니은으로 끝났죠. 그 받침 없는 형용사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노인 됐죠. 그 다음에 라고 로 그죠? 그들의 지도자 끝났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형용사가 나오는 게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죠? 자 많은 사람들 생각한다. 딱 보니까 그죠? 라고 오형식이구나. 그러면은 세종대왕 그 다음에 왕인데 그죠?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위대한이라고 하는 greatest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근데 우리의는 뭐죠? 사람의죠. 사물의가 아니죠. 그럼 앞으로 가야죠. 그죠? 우리의 이렇게. 지금은 제가 막 말로 하는 건데 연습하다 보면 이제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영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 되면 중3 영어 교과서 라이팅이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뭐 그러면 이제 1에서 5형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 가볼게요. 9. 자, 9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to 동사와 동사 ing.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주어죠, 주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주어는 행복하다. 자, 이 형식이네 이거죠. 주어이다 행복한. 그죠? 형용사로 잡아줘야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로. 자, 근데 이제 그럼 얘가 주어죠, 얘가. 그죠? 그러면은 얘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얘를 문장 다로 끝나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딱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자,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to 동사나 동사 ing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지금 to 동사 하니까 to로 해볼게요. 자, to 그 다음에 동사 수영하다 똑같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두 개 서에 부사죠. 장방시 그럼 날인데 명사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에서 바다 잠깐만 에서 바다 먼저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장방시니까 그죠? 장방시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To swim in the sea 이렇게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다 행복한 자 근데 이제 주어가 길어지면 주어를 뒤로 보내죠. 그죠? 진주어 가주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요거 자 이거 잘 보시면 보세요. 요거 1형식입니다. 요거 2형식입니다. 요거 3형식 요거 4형식 그죠? 요거 5형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4형식 해볼게요. 4형식 주어가 좋다 됐죠? 그럼 주어이다 좋은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2형식 조금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얘가 주어죠. 주어 그죠? 주어 그럼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로 끝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딱 가로를 보니까 뭐죠? 가로를 보니까 가로 안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to 자, 그 다음에 동사 가르쳐 주다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게 얼얼 보이죠? 그러면 에게 많은 학생들 얼얼 이러한 독서법이다 좋은 자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죠. to 가르쳐 주다 많은 학생들 이러한 독서법이다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를 해결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죠? 주어 자리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 자리 가볼게요. 목적어 자리. 자, 요것도 마찬가지 1형식, 2형식, 여기도 3형식, 그죠? 그 다음에 4형식, 그 다음에 5형식. 자, 얘가 좀 복잡하니까 얘 해볼게요. 얘. 자, 그러면 그녀는 목적어를 열심했다. 그죠? 그럼 그녀 열심했다.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뭐죠? 목적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물들이다. 그죠? 다자로 바꾸기로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 결심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죠? 주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to 물들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얼얼이네, 얼얼. 그죠? 그녀의 이거 잠깐만요. 물들이다. 그 다음에 그녀의 손톱. 그죠? 그 다음에 부산어예요. 그죠? 그
그 꽃잎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죠. She decided to dye her fingers.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리 오겠죠. 보호자리. 그죠? 보호자리 중에서 조금 복잡한 거는 오케이. 또 해볼게요. 요거. 자, 우리의 일은 뭐 이렇게 할까요? 무엇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다 무엇 됐죠? 자, 근데 여기에 보호자리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자로 끝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딱 보면 바로 안에 주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다 to 가르쳐 주다. 애기 얼른 보이죠? 애기 얼른. 많은 학생들 영어. 그 다음에 으로 부산의 거죠. 으로 이런 방법.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일이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영어 으로 이런 방법.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형용사 하나 볼까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중에서 요거 해볼까요? 삼형식.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니은으로 끝났죠.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뭐죠? 명사를 수식하겠죠. 자, 일단은 얘를 빼놓고 할게요. 빼놓고 그러면은 그냥 최초의 사람들 이었다 농부들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뭐죠? 형용사인데 한 단어 이상은 명사 뒤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자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들 to 만들다. 그죠? 얼른 보이죠? 얼른. 그들의 집.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이었다 농부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 A 거기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열이는 부사를 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뭐 투부정사 다 되고요. 뭐 부사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to 동사를 쓸 거냐, 동사 ing를 쓸 거냐는 선택이 생기죠. 이거는 그냥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냐, 아니면 하는 중이거냐, 반복적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to 동사 자리에 그냥 동사 ing만 집어넣어주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빠르게 넣을게요. 이제 절 할게요. 절. 자, 절에는 대절과 WH절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주어절 볼게요. 주어절. 조금 어려운 게 볼게요. 자, 요거 뭐죠? 뭔가 길죠.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있죠. 자, 그러면 주어는 사실이다. 그럼 주어이다 사실. 근데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끝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의문사가 없죠. when, where, why, who, which, what이 없죠. 근데 주어가 있죠. 그러면은 대절과 WH절 중에서 의문사 WH가 없으면 얘는 그냥 that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that.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뭐죠? 백인들. 동사 샀다. 그 다음에 에게 얼른, 에게는 없고 얼른 보이죠? 그 땅. 그 다음에는 뭐죠? 부터 부사의 부사.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뭐 로부터 인디언에 24달러 이렇게 하면 자 that
the white people 그죠? bought the land from the Indians. 그 다음에 전 이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뭐 목적어 자리 마찬가지고요. 명사절 보호자리 마찬가지고 의문사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 해볼게요. 자, 주어가 의문이다. 그러면은 주어이다 의문.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주어 자리 갖다 넣어 볼게요. 같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요거를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같다. 그죠? 자, 어떻게 거기에 다 부사죠. 그죠? 거기에 어떻게 이다 의문.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는 when, where, why, who, which, what이 되죠. 얘는 문장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영어에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떻게 그 같다 거기에 이다 의문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전치사 D. 자, 보세요. 그 결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가 왜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 일어나다 일찍 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Y니까 얘를 제일 앞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돼요. He is complaining about 그죠? Why he should get up early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분이 카메라를 켜고 계신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뭐 if weather절 이렇게 해서 제일 나중에 이제 중간에 가면은 이제 형용사절 그죠? 뭐 관계 대명사 다 가능하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사절까지 그죠? 부사절까지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칙만으로 다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규칙도 복잡하지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영어는 좀 기초지만 한글은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글 배치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면 애들이 이제 그 뭐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그죠? 한글을 보고 바로바로 영어를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20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거의 한 15시간 정도? 왜냐면 설명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200개 문장이거든요. 200개 문장에 영어의 모든 절과 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튀어나오게만 만들면 이제 중학교 교과서 정도의 문장들은 그냥 한글 해석을 보고 바로 영어로 뭐 쓰거나 말할 수 있게까지 연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한 20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되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자동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게 되면 10년 만에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하셔서 자동화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